싸늘한 11월의 바람이 박지우의 곱슬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옥철에 몸을 실은 그녀는 익숙한 고립감에 숨을 골랐다. 그녀의 곁에는 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했다. 플러스 사이즈의 몸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짙은 갈색 피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미의 기준과는 한참 동떨어진 그녀의 외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조차 노골적인 시선과 은밀한 수군거림을 동반했다. 빈자리가 있어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며 그녀 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인가? 속으로 되뇌는 질문은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귀에 꽂은 이어폰 볼륨을 높였다. 그러나 음악 소리도 그녀를 향한 세상의 칼날 같은 시선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그녀가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공익 로펌 정론의 사무실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료들은 중요한 업무 논의에서 그녀를 자연스럽게 배제했고, 점심시간이면 지우 씨는 도시락 먹지, 우린 오늘 파스타 먹으러 가는데 라며 은근히 선을 그었다. 가끔은 지우 씨는 착하니까 이해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굳은 일이 그녀에게 떠넘겨졌다. 커피 타기, 복사하기, 심지어 다른 직원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그녀는 묵묵히 해냈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법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꿈을 안고 명문대 법대에 진학했지만 현실의 벽은 이토록 높고 차가웠다. 그녀는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로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외모가 곧 그녀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듯했다. 퇴근 후 텅 빈 자취방에서 홀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지우는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자신처럼 소외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을까. 문득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법대 졸업 후 야심차게 지원했던 국내 최고 로펌의 면접실. 중년의 면접관은 그녀의 화려한 스펙이 적힌 이력서를 건성으로 넘기며 말했다. 그의 입가에는 의례적인 미소조차 없었다. 박지우 씨, 우리 로펌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네요.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쪽 일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첫인상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신뢰와 첫인상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외모를 향한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뛰어난 성적, 수많은 수상 경력, 열정은 그 한마디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다. 돌아오는 길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던 그녀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우야. 세상이 아직 너를 담기엔 너무 좁은 거란다. 하지만 기억하렴.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는 것을. 너는 너 자체로 이미 별처럼 빛나는 아이야.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할머니. 그녀의 따뜻한 음성과 주름진 손의 웅기는 지우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그녀가 세상의 모진 풍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진동했다. 발신자는 전 직장 동료였던 김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어딘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우 씨,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허름한 골목길 구석의 분식집에 나타난 김민주는 며칠 밤이라도 센 듯 눈밑이 껴마고 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다. 그는 유부초밥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유림그룹 마케팅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그가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익명으로 사내 감사팀에 고발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은 회사의 비호를 받았고 그는 하루아침에 회사 기밀 유출 시도 및 업무 태만이라는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유림그룹은 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우 씨,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대형 로펌들은 유림그룹 이름만 듣고도 다들 손사래를 쳐요. 지우 씨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당신이라면 내 억울함 알아줄 것 같아서. 김민준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우는 김민준의 절박한 눈빛에서 과거 면접실에서 느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거대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의 절망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당 해고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횡포였고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음모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짓눌렀던,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작은 반항이자 외침이었다. 민준 씨,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절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로펌 정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밤새 정리한 김민준 사건 관련 자료들이 두둑하게 들려 있었다. 이선영 변호사는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선영 변호사에게 김민준의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유림그룹의 부당한 처사, 김민준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까지. 이선영 변호사는 지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유림그룹 법무팀장 차도현. 그 사람 법조계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인물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걸로 유명하죠. 게다가 유림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어요. 승산 없는 싸움은 하고 싶지 않네요, 박지우 씨.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변호사님, 승산이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외면할 수는 없어요.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파렴치 안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변호사님 도움이 없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의지만큼은 확고했다. 이선영은 그런 지우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대형 로펌의 안락함을 박차고 나와 험난한 공익소송의 길을 택했던 젊은 날의 자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일단 자료 검토부터 해보죠. 박지우 씨가 정리한 자료, 그리고 김민준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승산이 0.1%라도 있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지우의 얼굴에 작은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선영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곧바로 김민준에게 연락했다. 비록 혼자만의 싸움이 될지라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날부터 지우의 밤낮 없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선영 변호사의 사무실 한쪽 구석 작은 책상에 앉아 그녀는 김민준에게서 받은 자료와 인터넷 검색, 과거 유림그룹 관련 기사, 판례, 법률 논문 등을 샅샅이 뒤지며 정보를 모으고 분석했다. 유림그룹의 내부 규정, 김민준의 해고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유림그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팀장 차도현 변호사에 대한 정보까지. 차도현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완벽한 외모와 화려한 스펙,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법조계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사진 속 차갑고 오만한 눈빛은 지우의 심장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지우는 김민준 해고 절차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법적 하자를 발견했다. 유림그룹이 주장하는 회사 기밀 유출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정식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점, 김민준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다. 그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지만 대부분 유림그룹이라는 이름 앞에서 상담조차 꺼리는 분위기였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지우는 용기를 내어 유림그룹 본사 앞에서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피켓을 준비했다. 김민준 씨 부당해고, 유림그룹은 해고 절차 위반, 즉각 시정하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라. 손수만 든 피켓을 들고 굳건히 선 그녀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피켓 내용을 유심히 읽었으며 어떤 이는 여전히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며칠 동안 시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역시나 차도현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시선으로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예리한 칼날처럼 지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박지우 씨라고 했나?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 보니 생각보다 끈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미련한 건지 모르겠군. 당신 같은 외모로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나? 정의? 그런 건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질서일 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제 파악부터 하시지. 이런 싸구려 동정심 유발쇼는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당신 인생에도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욕 그 자체였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우는 눈물을 보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진실은 당신의 그 오만함과 추악한 가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차도현 변호사님. 당신이 아무리 짓밟으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차도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차에 올라 미련 없이 사라졌다. 지우는 그의 차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의 오만함이야말로 자신이 반드시 깨뜨려야 할 거대한 벽임을,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야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로펌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다. 차도현의 과거 소송 이력과 변론 스타일, 그가 속한 로펌의 정보까지 샅샅이 뒤지던 중 그가 과거 다른 약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증거를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해 승리했다는 정황들을 여러 건 포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는 기사까지 찾아냈다. 지우는 이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하여 다시 이선영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선영은 지우가 밤샘 작업으로 정리해온 방대한 자료와 날카로운 분석, 특히 차도현의 과거 행적과 그의 변론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파악한 치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지우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정심이나 객기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그리고 유림그룹의 부당함과 차도현의 악랄함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박지우 씨, 당신 눈빛을 보니 내가 예전에 왜 그 잘나가던 대형 로펌을 박차고 나와 이 험난한 공익소송의 길을 택했는지 그 이유가 다시 생각나네. 이선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지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좋아요.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유림그룹이든 차도현이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 앞에선 그 어떤 권력도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박지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드디어 이선영 변호사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지우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밤늦도록 사무실 불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준비했다. 이선영 변호사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박지우의 끈질긴 정보 수집 능력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직관력이 결합되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강력한 팀워크를 발휘했다. 드디어 김민준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의 한 법정은 아침부터 유림그룹 측 변호인단과 취재진들 그리고 일반 방청객들로 북적였다. 차도현은 마치 패션쇼 무대의 주인공처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뒤에는 유림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하듯 여러 명의 젊고 말끔한 보조 변호사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배석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한 듯한 오만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차도연은 예상대로 세련된 외모와 현란한 언변,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 물론 대부분 김민준에게 불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을 동원하여 김민준을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회사에 불만을 품은 불성실한 직원으로 몰아갔다. 심지어 그는 김민준이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인격까지 무참히 짓밟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칼날처럼 예리하고 잔인했다. 반면 원고 측인 이선영 변호사와 박지우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다. 이선영 변호사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지만 차도연의 물량 공세와 교묘한 말 바꾸기, 그리고 재판장의 미묘한 편파적 분위기 속에서 고전하는 듯했다. 특히 박지우가 증거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증인석 가까이 다가서자 일부 배심원들과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마저 그녀의 외모 때문에 능력까지 의심하는 듯한 불편한 시선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 느껴졌다. 저런 사람이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했을 리가 없어 하는 듯한 무언의 압박감과 경멸 어린 눈빛. 지우는 극심한 긴장감과 함께 보이지 않는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는 듯했다. 첫 변론은 유림그룹 측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는 듯한 분위기였다. 유림그룹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김민준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익명성에 숨은 네티즌들은 김민준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함께 박지우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악성 댓글들을 쏟아냈다. 저런 돼지 같은 게 뭘 안다고 설치냐. 흑인 혼혈 주제에 한국에서 살려면 조용히나 살 것이지. 돈 떨어졌나 보네. 유림그룹 같은 대기업을 건드려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겠지 등 입에 담기 힘든 악플들이었다. 지우는 밤새도록 그 악플들을 읽으며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밤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변론기일. 이선영 변호사와 박지우는 지난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차도연 측의 예상과 달리 한 번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과 모순점을 하나씩 날카롭게 파고들며 국면을 전환하려 시도했다. 먼저 이선영 변호사는 김민준 해고 절차상의 명백한 법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유림그룹은 원고 김민준 씨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통보만 있었을 뿐 어떠한 서면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그 자체로 해고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관련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박지우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단호한 어조로 김민준의 과거 우수 근무 평가 자료들과 동료 직원들의 익명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김민준이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특히 몇몇 동료들은 자신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차도연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반박했지만 그의 논리는 이전만큼 견고하지 못했고 어딘가 허술한 구석을 드러냈다. 법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나마 원고 측에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한방바, 유림그룹의 조직적인 비리와 차도연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 증거 없이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를 나서던 지우와 마주친 차도연은 여전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간교했다. 박지우 씨,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을 텐데.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회사가 아니야, 유림그룹은. 곧 당신의 그 하찮은 정의감과 함께 산산조각 나게 될 테니 기대하라고. 지우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리고 당신의 그 추악한 가면도, 당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도 머지않아 함께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을 거고요. 회색이 짙어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박지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밤낮으로 유림그룹 관련 인터넷 게시판, 퇴사자 커뮤니티, 직장인 익명 앱, SNS 댓글 등을 샅샅이 뒤지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저릿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익명의 게시글에서 유림그룹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차도연 변호사가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했다. 게시글의 문체나 사용된 용어로 보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건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쩌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이선영 변호사와 함께 해당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게시글 작성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끝에 그가 과거 유림그룹의 재무팀에서 핵심 간부로 일하다가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쫓겨난 박선호라는 인물임을 알아냈다. 박선호는 현재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지우와 이선영은 한달음에 박선호를 찾아갔다. 그는 처음에는 유림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하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박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의 집을 찾아가 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진심으로 설득했다. 김민준의 억울한 사연, 유림그룹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자신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담하지만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박선호는 마침내 무겁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서류 뭉치와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유림그룹 회장의 수년에 걸친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로비 장부 사본, 그리고 회장이 차도연에게 비자금 관리 및 증거인멸, 내부 고발자 색출 등을 지시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비밀 대화 녹취 파일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차도연이 박선호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돈으로 회유하며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영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전부입니다. 부디 이 증거들로 저 괴물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주십시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선호의 눈에는 회한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 가득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박지우와 이선영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차도연과 유림그룹 측의 방해 공작도 더욱 노골적이고 거세졌다. 박지우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밤늦게 걸려오는 욕설과 협박 전화, 심지어 로펌 정론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하여 자료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아찔한 일까지 벌어졌다. 박지우는 극심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두려움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과 오기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선영 변호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지우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24시간 그녀를 보호했다. 드디어 운명의 마지막 변론기일.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유림그룹 회장까지 직접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도연은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호인석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김민준의 해고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박지우와 이선영 변호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감정적인 억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일격이라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박지우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법정의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 측의 저 박지우라는 분을 보십시오. 저런 불안정한 외모와 감정 상태를 가진 사람이 과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법정의 신성함과 품격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부디 저런 선동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선 일부 유림그룹 관계자들 사이에서 경멸적인 웃음소리와 함께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박지우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극도의 수치심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선영 변호사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었다.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는 김민준의 간절하고 믿음 가득한 눈빛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깊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이선영 변호사는 차도연의 발언에 대해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즉각 항의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의 발언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외모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으며 원고 측 변호인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강력히 제재해 주시고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차도연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었고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드디어 박지우의 최후 변론 차례였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증인석 앞으로 나아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저는 오늘 제 외모를 변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소란스럽던 법정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제 능력이나 제가 제시하는 증거의 진실성이 아니라 오직 제 외모 때문에 수많은 편견과 모욕 그리고 조롱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방금 전 차도연 변호사님은 또다시 제 애문을 언급하며 저의 신뢰성과 주장의 객관성을 폄하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묻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의 피부색이 검거나 체격이 남들보다 조금 크다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어째서 한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 담긴 울분과 진심은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뒤흔들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오직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USB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고 직원은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 유림그룹 회장의 수년에 걸친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과 상세한 로비 장부 사본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회장이 차도연에게 은밀하게 비자금 관리와 증거인멸, 그리고 내부 고발자 색출 및 보복을 지시하는 생생한 대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취 파일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도연이 박선호를 돈으로 회유하며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숨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증거들의 향연에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청석에선 낮은 탄성과 함께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유림그룹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 차도연과 유림그룹 변호인단은 그야말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차도연은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와 모습이 법정에 생생하게 공개되자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믿을 수 없는 당혹감과 극도의 공포 그리고 처절한 절망감으로 일그러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변호인석에서 거의 쓰러질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모든 논리와 거짓된 위선은 산산조각났고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남김없이 드러난 처참한 순간이었다. 박지우는 애써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진실은 때로 이처럼 불편하고 추악하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결코 가려지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 부디 이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저 추악한 진실을 꿰뚫어 봐 주십시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김민준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약하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그리고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재판장도 배심원들도 심지어 일부 유림그룹 관계자들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에는 잠시 무겁고도 성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방청석 곳곳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뜨거운 박수 소리는 아주 오랫동안 법정 안을 가득 메웠고 마치 박지우의 용기와 불굴의 투쟁에 보내는 세상의 가장 따뜻한 찬사이자 응원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김민준에 대한 유림그룹의 해고가 명백한 절차 위반과 증거 조작에 의한 부당 해고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함께 유림그룹의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유림그룹 회장과 차도연의 불법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내부 고발자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각종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유림그룹 게이트, 차별에 맞선 용기 박지우 변호사, 정의는 살아있다 정론로펌 등의 검색어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 실시간 순위를 며칠 동안 장악했다. 이 사건은 기업 윤리의 중요성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각종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민준은 법정에서 박지우와 이선영 변호사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는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작은 공익 로펌 정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불의와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로펌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선영 변호사에게는 각계각층으로부터 격려와 후원이 답지했다. 박지우는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모든 차별과 편견과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의 뿌리 깊은 편견은 그렇게 한 번의 승리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이선영 변호사는 박지우에게 로펌 정론의 정식 직원이 되어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며 그녀가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접어두었던 변호사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로스쿨 진학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우는 벅찬 감격과 새로운 희망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몇 년 후 박지우는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이겨내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플러스 사이즈의 건강한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곱슬머리의 흑인 혼혈 여성이었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편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함과 함께 약자를 향한 따뜻한 연민과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때로는 통쾌하게 승리했고 때로는 안타깝게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과 뛰어난 실력은 점차 법조계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 박지우 변호사는 자신을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혹은 여전히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편견의 시선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지만 강인하고 매력적인 미소로 그 모든 시선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다음 재판을 위해 바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복도를 걸어간다. 그녀의 한 손에는 새로운 사건 기록들이 가득 담긴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있고 다른 한 손에는 새로 산 최신 법학 전문 서적이 들려있다. 그 서류 가방과 책들은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뜨거운 희망과 약속을 담고 있는 듯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과 그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분명히 아주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힘찬 발걸음은 그 어떤 차별의 벽도 결국에는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듯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을 남기며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